코로나 이후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보니까 이 이름을요 라는 단체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단 종교들이 이런 사업이나 교육에 신경을 쓰고 집착하는 이유가 저희 아이가 이단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특정 국제학교 진학을 원합니다. 저희 가정은 열심은 아니어도 모태신앙 크리스천 가정인데 아이를 그런 학교로 보내도 되나 고민이 됩니다. 아이는 그 학교가 유명한 명문고이고 학교에서도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며 그 학교에 보내준다면 혼자서라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아이를 보내면 안 되겠죠. 이단들이 교육기관을 세우는데 열심입니다. 특별히 그 기관들이 굉장히 특수목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든지 예술 감각이 뛰어난다든지 아니면 해외로 진출하고 싶을 때 그런 교육기관을 찾다 보면 이런 이단 단체하고 연관되어진 기관들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몰몬교에서도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접근을 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관련성이 깊어지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몰몬교 계통의 홈스테이라든지 학교를 적극적으로 주선을 해주기도 하지요. 나의 신앙을 지키고 가서 영어만 배우고 오겠다, 유학만 다녀오겠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맺어지는 인간관계들, 선생님과 나의 관계, 동료 관계, 그리고 또 사회로 진출한 이후에 직업적인 관계성 속에서 이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학교에 가서 내가 공부만 하고 졸업하고 자격만 갖고 나오겠다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자문을 해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인데요.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특수목적 중고등학교가 있고 예술학교가 있는데요. 굉장히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교육기관입니다.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 가서 예술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뒤집어 놓고 보면 그 안에서 통일교 교육을 해도 문제는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단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우 관계, 그리고 졸업한 이후의 진로와 관련해서 이 관계성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해외에도 가야 하고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도 중요한데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 오히려 부모님의 고민은요, 아이에게 이게 이단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충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교가 아니더라도 봉사활동 단체나 동아리 등으로 위장하여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이나 동아리는 아니지만 학교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그 언저리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의 외곽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유관 조직인 아세즈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요, 사회봉사활동, 동아리처럼 활동을 하고 대학 간 연합동아리로도 활동을 하거든요. 중고등학생의 초점에 맞춰진 것은 아세즈 스타라고 하고요. 대학생들은 아세즈, 그리고 일반 직장 청년인들에게는 아세즈 와우라는 이름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거리 청소를 하고 이로 인해 주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표창장을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회적 공신력을 얻어가죠. 물론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곳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경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앞에서 거리 청소를 하니까 함께하자라고 하는 포스터가 붙었는데 그 포스터의 귀퉁이에 보니까 아세즈 스타라는 작은 글씨가 있었거든요. 이처럼 공식적인 이단 단체 이름을 내세우진 않지만 외곽 유관 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경우에도 처음에는 신천지 자원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보니까 이 이름을요, 신천지 자원봉사단에서 위아원이라는 단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헌혈도 하고 지역에 있는 낙후 지역 벽화 그리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바로 신천지가 하는 이런 봉사활동을 도운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활동이 가장 활발한 단체는 바로 구원파의 IYF라는 단체입니다. 국제청소년연합. 이 단체는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문화교류 또 월드캠프라고 하는 행사를 하면서 수십 개국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기독 청년들이 이것이 이단단체 행사인지도 모르고 때로는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봉사적인 학점이 나의 스펙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교회 외부의 행사에 참여했을 때는 꼭 포털 검색을 통해서 이 단체가 이단 단체나 잘못된 사회 종교하고 무관한 단체인지를 확인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단들이 학교, 기업 등 사업으로 교세를 확장하고 위장단체를 자꾸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단의 본질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전공법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세상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지요. 근데 이단은 늘 우회적입니다. 종교적인 정체성을 감추고 뭔가 문화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접근을 하고 있지요. 말하자면 비본질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의 경우에는 이런 사업이나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들의 교리에 따르면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교주인 문선명 씨나 한학자 씨가 하나님으로 등극하는 그런 통일교 왕국을 우리나라에 세우는 것이 이들의 종교적인 목적입니다. 이단들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5가지의 영어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모두가 P자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P는 프로펫, 즉 신격화된 교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프로미스, 즉 성경과는 다른 새로운 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플랜입니다. 신격화된 교주가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다 성공하진 못하거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되죠.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걸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나머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possibility입니다. 가능성이죠. 이런 이단 종교들은 기성 종교에 비해서 후발주자이고 기성 교회나 혹은 사회에 그러한 어떤 그 통제나 견제를 받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교적 활동보다는 사업활동, 교육활동, 언론 이런 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때로는 요즘 이슈가 되는 것처럼 정치권에 손을 대서 자신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P, 즉 플레이스인데요. 그럼 거점이 있어야만 교주가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신도들을 통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간 간부들을 또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점, 부동산들을 꼭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이런 5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이단 종교가 비로소 정착한다고 종교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하고 분석하거든요. 그 점에서 이러한 이단 종교들이 이런 사업이나 교육에 신경을 쓰고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일상에서 잘 모르고 소비하는 이단 관련 기업이나 학교 혹은 이단이 주최하는 대회 같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요즘 이단들은 그 규모 면에서 그리고 거점 면에서 도저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CGN 방송국 아닙니까? 근데 GCN이라는 방송국도 있어요. CGN은 온누리교회와 관련되어 있지만 GCN은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단과 연관되어진 방송국이거든요. 이처럼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단들은 이름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이단 문제에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궁금하면은요, 물론 우리가 포털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그 포털 검색 속에는 오정보,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신력 있는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희 현대종교 PC나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방문하시면 거기에 검색 기능이 있거든요. 그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개인이나 단체 혹은 이단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나 이단 사업체에서 만드는 제품들, 이런 것이요, 일목요연하게 정보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공신력 있는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충분히 얻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대응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진학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학부모에게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고민하시고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신 것은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내지 마세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아이의 스펙을 위해서 잠시 떠나보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우리 부모님과 교회, 하나님의 곁으로부터 영원히 떠내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부모님과 아이의 선택이 그 아이의 미래를 좌우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거든요. 아이를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